물고기 살찌는 따스한 봄날, 도롱이를 싣고 가는 외로운 배 한 척. 조선 후기 춘원 정재민이 그린 영주 십경도의 제9경 산포조어입니다. 은어가 많이 났다는 산지천 하류. 지금은 자취를 감춘 홍해교 아래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한 사람. 이 한 폭의 그림 같던 풍경은 도시화에 사라지고 그 위로 아스팔트와 건물이 겹겹이 들어섰지만 깊은 땅속을 흐르는 하천의 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드러난 물길은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며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내어주었는데요. 되살아난 산지천의 기적, 오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불빛을 가득 실은 고깃배들이 어두운 바다 위에 별처럼 떠 있습니다. 산지천 하류의 산지포구는 예부터 제주의 상권과 어업, 그리고 물류의 중심지였는데요.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마침내 바다라는 끝에 다다랐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었죠. 산지천은 가까운 만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덮이고 가려지며 수많은 부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새들처럼 우리도 이 흐름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 끝에서 산지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억과 깨달음을 남겨줄까요? 오늘 그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과 동행합니다. 산지천이 걸어온 개발의 시간과 그 변화를 안내해줄 이승미 큐레이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 큐레이터 이승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지천이랑 소소한 인연이 있다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요. 제가 사실 2014년에 이 탑동 부근에 있는 사립미술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탑동과 이 산지천을 오가면서 직접적으로 당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좀 지켜보게 됐던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당시에 고시가옥과 몇몇 건물들을 남겨놓은 건물이 있는데 여관과 목욕탕을 개조해서 전시 공간을 만드는 사업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천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획이나 운영 같은 일을 한 2, 3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재미있게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산지천과 어떤 일들이 풀리게 되면서 늘 산지천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 하천을 인공구조물로 덮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복개라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조사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황희세 학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사님. 네, 오늘 학예사님께서 산지천 복원과 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저희 산지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산지천 하류에 어떤 경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다뤄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좀 공부하게 됐던 부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걷는 산지천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선택과 변화를 거쳐온 결과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산지천의 시계를 약 70년 전인 1950년대로 돌려볼 텐데요. 산지천은 당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심지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51년도에 인구 조사한 걸 보니까 그 당시 피난민의 수가 15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게 그 당시 제주도 인구 절반 이상의 이제 인구가 불과 1년 만에 많이 입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항구로 들어왔는데 특히 제주항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주로 이 산지천에 머물면서 판잣집을 건설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판잣집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이제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그 경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상하수도가 제대로 이제 조성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오물들을 그냥 바로 하천에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환경 미화적으로 필요하고 위생적으로도 불결했던 이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근대화의 기치에서 이제 뒤바꿔야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복개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한 복개는 곧 산지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산지천 하류 600m 구간, 공사 초기엔 물길이 드러나 있었지만 10여 년 만에 포구 앞까지 빛이 들지 않는 공작물로 덮였고, 그 위로 건물들이 들어서며 하천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풍경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딱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여기 동문교에서부터 용진교까지 3층에서 5층짜리 건물 14개 동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복원까지 오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과 한 5, 6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1960년대라 하면 좀 개발 중심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던 때여서 이런 하천을 이제 덮어서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도로 이런 것들로 좀 토지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길이 181km의 제주 일주 우회 도로포장공사 준공식이 제주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개발의 열기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아래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어졌는데요. 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16 도로와 동문로가 뚫리고 도로와 항만은 길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추진된 산지천 복개. 하지만 그 과정은 주민들의 삶과 깊게 맞물리며 육지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던 하천이 덮인 셈이니까요. 네. 그럼 그 바뀐 어떤 모습에 따라서 주민의 삶들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 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도심하천 복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복개하천의 이용이 주로 도로 아니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지천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게 이 복개 구조물 위로 건물을 짓는 그런 이제 계획이 수립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시에 재정도 부족했고 나라에서 이제 부조금을 받을 그런 부분도 좀 여력이 없어서 어떻게 추진할까 이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나 어떤 이권을 가진 분들이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본인들이 이제 복개 부조금을 만들 테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천 점용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면 우리가 아무튼 이 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 산지천의 복개는 이제 그런 구조로 시작되게 된 거죠. 산지천 복개는 재정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행정이 아닌 지역 유지와 이해 관계자들이 앞장섰던 조금 특별한 사업이었습니다. 1966년에 공사를 시작해 2년 안에 끝내려 했지만 일부 지주의 반대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공사는 계속 늦어지며 결국 1982년에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복개 이 구조물 위로 이제 지었던 건물은 3층부터 이제 5층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구조의 건물이었는데, 주로 1층은 상가였고, 그리고 2층부터 이제 5층은 뭐 주택이나 그리고 창고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나중에 이제 후에 복원되기
당시에 이 상권 구조를 한번 찾아보니까 동문시장 방면에 있던 그런 복개 구조물의 상권은 주로 동문시장의 상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축산물 판매하거나 상회, 슈퍼 같은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점점 이 동문교부터 용진교까지 이르는 구간은 이제 제주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주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인숙이나 그리고 아니면 뭐 철물이나 어떤 선구류를 판매하는 곳, 사무실 아니면 뭐 유흥주점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다종다양한 상권과 거기에 한 거주민들이 좀 어울려 지내는 어떤 그런 거대한 집합체로 이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지천이 사실은 바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근해에 있는 제주항이라는 이제 어떤 큰 이제 교통수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상권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입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복개가 된 후에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듬성듬성 이루어졌는지 어떤 의지로 이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과정은 사실 제가 면밀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기틀에서는 정책의 기조로 가기는 했지만 이건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어떤 의지로 이게 추진이 됐다는 지점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과 제주시 사이에서 주도권이 오가며 공사가 멈췄다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구간마다 주체가 달라지고 공정이 끊기다 보니 복개는 이어붙이듯 조각조각 진행됐고 결국 구조적 불안과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 하천을 덮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은 가려냈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개를 한 뒤에 어쨌든 복원을 다시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에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반작용이나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복원이 시도가 됐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복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오염된 환경, 불결한 환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산지천에 대해서 이제 수질 검사도 진행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병원균도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산지천 복원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 산지천 복개 구조물의 붕괴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산지천의 복개는 66년부터 82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듬성듬성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1974년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때부터 일부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된다라는 기사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86년도 또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이제는 콘크리트 균열을 넘어서 철근 구조물까지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언론에 공개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난 지 불과 4년 뒤 1986년에 찍힌 사진들. 복개 구조물을 떠받치던 기둥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휘어진 철근이 속살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후 이어진 몇 차례의 안전진단. 결론은 철거 후 재시공이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50여 개의 기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보강됩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겉으로는 버티는 듯 보였지만 문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93년부터 이제 95년 2년간 사이에 그 복개 구조물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울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95년 8월 달 결과가 나왔는데 점점 기울기가 심해지는 거예요. 95년 이제 7월에 바로 재난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나 그런 시설물에 있어서 이제 강제 퇴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경계 구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지천 복개 구조물이 국내 최초로 이제 경계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95년 8월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퇴거 조치가 되고 95년 9월부터는 이제 아예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염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주민의 안전까지 직결이 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가치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복원이 시도가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그에 맞춰서 이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이 산지천 이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의견이 많은 시민들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문회의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복원을 결정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모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빛을 되찾은 산지천. 푸른 물길은 도심 한복판을 흐르며 산책로와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원은 그저 하천 정비가 아니라 사라졌던 물줄기를 되살린 회복의 기록이자 개발지상주의의 그림자와 교훈을 함께 보여줍니다. 되살아난 산지천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무리 덮고 막아도 하천은 결국 바다로 가는 길을 찾고야 만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복원에 있어서는 1960년대부터 이제 국내에서 엄청난 개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발 붐에서 있어서 이제 산지천 복개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우리 토지주라든지 건물주에 대한 충분히 협의를 마치고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일념하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에 있어서 이제 행정 당국에서는 또 철저한 감독도 기하지 않으면서 이 철근과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이 복개 구조물 굉장히 단단한 소재일 텐데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전보다 개발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당시 어떤 시대의 그런 부분을 그런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순 어떤 한 하천의 정비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국 사회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발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산지천은 단순히 물길을 다시 터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이야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되돌려 놓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천이 되죠. 그래서 최근 산지천은 사람들의 기억과 일상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옛 집들이 남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마을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하천은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사람과 하천의 기억을 이어가고 계신 양명희 성안 올레 해설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예쁜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고즈넉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그죠?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 산지천 주변을 따라서 예전엔 집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이 집은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1940년대에 지은 집이에요. 만약에 1940년대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그 당시의 트렌드에 따를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집이 그 한국 제주 전통 가옥의 기능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집을 지으면서 살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네네. 건축물이겠네요. 네네. 그래서인지 사실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와중에 많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기도 했는데 네네. 이 주변에 있는 몇 채의 건물들은 좀 보존 가치가 인정되면서 남겨졌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게 하나 같지만 두 동이에요. 금호, 지금 저기 굴뚝 보이시죠? 네. 네, 저기 금호장 여관, 그리고 여기 녹수장 여관. 이 두 개가 지금 하나로 연결돼서 지금 위쪽은 갤러리, 그리고 밑에 쪽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주변에서 특별한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와. 성안올레. 이제 조선시대의 제주는 제주읍, 그리고 정의현, 대정현 이렇게 세 군데의 행정구역으로 나눴었는데 중심 건물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주변의 중심지를 보호해야 돼서 이제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읍성인데요. 그 안을 성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안과 그 주변을 걸어보는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안올레입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제주의 옛길을 걷는 성안 올레 투어.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도심 한가운데서도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만나게 되는데요. 길을 따라 산지천을 스치듯 지나며 그 물길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제2각 쉼터. 먼 옛날 왜구를 막아내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지켜봤던 흔적이자 산지천 물길과 함께 원도심을 지켜온 유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심 속 작은 쉼터로 남아 걷는 이들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하는데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에 온 기분이에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제2각에 처음 올라와 봐요. 아,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2013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터가. 그리고는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제주성 남쪽 제일 높은 곳에 이 제2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했죠. 제주가 이제 임진왜란도 없었고 한국전쟁에도 피해가 없고 하다 보니까 단지 일제시대 때 이제 뭐 목관화나 그런 게 없어져서 그렇지 이 원도심의 그 옛날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사실 그런 게 제주에 엄청 너무나 큰 자산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하나의 컨텐츠죠, 진짜로. 네. 많은 분들이 물론 이렇게 관광지 다른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제주의 원도심을 한번 즐겨보고 제주 성 안에 이런 뭐 산지천을 따라서 걸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을 잠시 둘러본 사이 흥겨운 공연과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컬러풀 산지 페스티벌. 마치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예전처럼 사람들의 웃음과 발길이 다시 산지천을 가득 채우는데요. 이제 원도심의 변화를 말할 때면 언제나 그 중심엔 산지천이 있습니다. 사실 원도심 그리고 제주 읍성 하면은 산지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 올레 1, 2, 3코스가 다 산지천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주에서 산지천 광장에서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는 그 산지천을 낀 산지천 광장이 모두의 광장으로 되고 많은 축제들이 열리는 비록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원이라고 했을 때 하천을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천을 다시 생태계로 되돌려 놓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간 제 끝에 물음은 진정하게 복원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다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 복원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천이 그냥 단지 흐르게만 해서 복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 진정한 복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복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복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조정되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산지천이라고 할지 그리고 산지천이 복원되었다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결국엔 남겨진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한라산 높은 곳에서 시작한 물은 불의 땅을 헤치고 인간의 욕망을 넘어 마침내 바다에 다다릅니다. 산지천이 우리에게 보여준 멈추지 않는 생명의 힘은 이제 이곳에 남아 제주의 문화중심지로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